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X 호남선 2단계 사업이 저속철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노선 방침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적은 교사부터 명예퇴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보성군이 공룡공원 조성 사업을 10년 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수요 예측 조사가 다시 실시됩니다. 2호선 건설을 위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상 승객 수 등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KTX 2단계 노선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고속 신선을 대체할 대안 노선 모두 경제성이 떨어지고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세 가지 대안 노선 모두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질 때 이를 기준으로 나주역과 무안공항 동시 경유가 0.48, 송정리 나주 목포 노선이 0.45, 송정리 무안공항 목포가 0.4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노선이 확정된 게 아니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노선 결정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문제는 도지사가 바뀐 이후 전라남도의 입장입니다. 무안공항 경유를 줄곧 요구했던 박준영 지사 때 방침을 뒤집고 나주역 경유를 추가하는 수정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기간 교통망을 결정짓는 현안 사업인데도 도의회와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고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의회 보고 청취도 하지 않고 또한 도민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데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리까지의 1단계 사업은 올 연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예정됐던 2단계 사업은 노선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중재자보다는 방관자적 행태를 보이면서 사업을 늦춰왔습니다. 이번 KTX 노선에 대한 전라남도의 입장 변화가 또 다른 갈등과 사업 지연의 빌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송정리에서 목포까지 33분이 소요됩니다. 이를 수전을 투자해 13분까지 앞당기려던 KTX 2단계 사업은 이제 26분까지 늘어난 노선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건설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수요 예측 조사가 다시 실시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태스크포스팀은 3차 회의를 갖고 기존의 수요 예측지가 2호선 건설을 위한 맞춤형 조사여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광주의 인구와 예상 승객 수 등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해 수요 예측 조사를 다시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수백억 대 재정 적자를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냐며 2호선 건설 백지화를 주장한 반면 다른 일부 의원들은 교통약자 배려와 환경오염 방지 등 무형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조속한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보성의 공룡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추진 속도는 지지부진합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은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녹슬기 시작했고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공룡 알 모양을 본떠서 만든 공룡 생태관입니다. 외벽엔 녹이 슬기 시작했고 주차장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전시관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210억 원을 들여서 착공 8년 만인 지난 2012년 완공했지만 2년 넘게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지금 그대로 착공한 지 10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는 것은 이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인데. 원래 전시하기로 했던 콘텐츠는 구성을 싹 바꾸기로 결정하고 최근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경남 고성과 해남에 잇따라 공룡 박물관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콘텐츠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그 공룡 모형으로 어떤 만들어서 이제 전시할 계획이었으나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남이나 고성에 있어서
전시 계획을 바꾸면서 추가로 투입할 예산이 또 90억 원 늘었습니다. 2년 전엔 공원 근처에 리조트 단지를 만든다며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투자는 무산됐습니다. 알고 보니 도시계획상 리조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와서 보고 보니까 공원 지역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꽃과 새를 테마로 한 화조원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화조원과 함께 공룡 생태관 운영을 위탁한다는 보관입니다. 뒤처진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계획만 바꾸기를 수차례. 그 사이 사업 마무리 시기는 2017년으로 늦춰졌고 사업비는 400억 원까지 불어났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 혹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지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우리 지역 교단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바라는 교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만큼 예산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다 명예퇴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칩니다. 교직 생활 올해로 34년 차. 정년까지는 2년 정도가 남아있지만 내년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좀 괴롭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괴로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생 지도. 여기에 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 수령액이 20% 줄 거라는 소문이 떠돌면서 명퇴를 생각하는 교사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한 결과 희망자가 295명으로 올해 명퇴자 164명에 비해 80% 늘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도 내년 명퇴 희망자가 703명으로 올해 신청자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의 신청을 모두 수용할 경우 명퇴 수당으로 교육청이 지급해야 할 돈은 광주는 210억 원, 전남은 500억 원에 이릅니다. 빠듯한 재정에 이만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명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대로 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명퇴 대상자를 확정을 할 겁니다. 시도교육청은 법규에 따라 교장, 교감 등 상급직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적은 교사부터 우선 명퇴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마음은 교단을 떠났어도 몸은 학교에 붙들려 있는 교사들이 상당수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가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농업 취업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업 업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5천 명이 줄어 7.3%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에서도 비슷한 감소폭을 보여 2만 명의 농업 종사자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업 취업자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감소폭도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해역에서도 적조로 인한 어류 폐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민과 수산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의 적조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가두리양시장 140어가가 밀집해 있는 여수시 남면 화태도 해상입니다. 방재선이 가두리양식장 인근에서 분말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역에는 현재 유해성 적조 생물이 최근 밀리리터당 5천 개체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말 여수시 화정면 자봉도 해역, 가두리양식장 두 곳에서 2만 마리에 이르는 농어와 돌돔이 폐사하는 등 적조 피해가 하나둘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적조가 매년 여수 해역에 발생하면서 양식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적조는 어류를 폐사시킬 수 있지만 위생 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폐사가 이제 주간형이 제일 힘들지요. 고기 선장님도 고기밥을 많이 안 주니까 밥을 못 주니까 늦고 또 이제 판매도 좀 지장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남 남해안에 이어 여수 적조 발생 해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남 남해안 해역도 가두리양 시장을 이동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사전 방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열흘이 고비인데 적조 방제 작업 열심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일조량 증가와 수온 상승으로 남해안 해역 적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과 수산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2014 광주 브랜드 공연 축제가 어제 저녁 개막했습니다. 개막작으로 공연된 나모 문화테크의 서서평은 양림동의 근대 역사를 그린 뮤지컬 작품으로 오늘 오후 3시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한 차례 더 공연됩니다. 올해 브랜드 공연 축제는 광주 지역 4개 브랜드 공연과 세계에서 주목받는 공명 콘서트 등 2개의 타 지역 작품으로 구성돼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내용으로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전시가 유보됐던 홍성담 화가의 세월 5월이 오는 24일 유엔 본부 앞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담 작가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엔 본부 앞 평화 시위에 세월 5월을 걸겠다고 요청해 와서 그림 파일을 주최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전남대병원 이사회가 윤택림 교수를 병원장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이사회는 오늘 개의결 절차에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윤택림 교수를 병원장 후보로 교육부에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심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윤 교수가 전남대 병원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교수는 지난 2월 이사회 투표에서 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득표수가 과반에 못 미친다며 이사회가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서 반년 넘게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건국 65주년을 경축하는 리셉션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축 행사에서 왕신민 주 광주 중국 총영사는 한중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호남에 거주하는 중국 화교민과 소통을 확대해 지역민 화합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광주 전남북의 주요 기관장과 중국 교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신임 사무처장에 문병남 민주정책연구원 정책관을 임명했습니다. 한평 출신인 문 사무처장은 중앙당 공보국장과 중앙당 대표 비서실 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 사무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즐거운 주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18도 안팎의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아침 공기가 꽤 서늘하니 아침 환기는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낀 가운데 광주 한낮 28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일교차가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은 구름 끼면서 광주 아침 17도, 낮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기온차만 주의하신다면 야외 나들이 하시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6도, 영광과 나주 17도, 광주와 화순 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담양 27도, 광주와 화순 구례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는 없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